이렇게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7개 대기업 총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증인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던 삼청동 안가 이야기 등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황태순 평론가, 차재용 교수, 이수희 변호사, 서양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공소장, 소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렇게 3명의 공소장이 이제 법원에 접수되면서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3명의 범죄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돼 있는 부분, 사실상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즉각 검찰 조사 받을 수 없다. 이 정치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으로 소위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대로 해달라. 소위 이제 탄핵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는 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 한마디로 사상 누각이다. 그러니까 정말 공중에 어떤 그 엉뚱하게 그림 그려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여론만 의식한 수사를 통하여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의 절차적 중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폐륜행입니다. 또한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폐륜행위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검사들이 한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완전히 이렇게 들이받고 뭐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탄핵을 해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도 울고 갈 벼랑 끝 전술입니다. 네, 이제 청와대 반박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역대 정부도 이런 식으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비슷하게 소위 이제 국정과제와 관련된 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어떤 민간 기업의 찬조를 받아서 이런 공익적인 성격의 재단을 다 만들었다. 어느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도 만들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것만 범죄라고 하느냐. 이런 반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격 살인을 하지 말고 정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청와대 반박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하루 종일 그야말로 요동이 쳤어요. 네. 11시에 이영렬 본부장 나와서 얘기할 때는 뜨뜻미지근하게 한 13분 얘기하더라고. 뭐야. 근데 조금 있어서 보니까 제 1차장이죠. 이 제 1차장이 구체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야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한 3시 조금 못 돼서는 공소장이 법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을 보고 난 다음에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 헌법학자들이 이 공소장 내용대로라면은 이거는 분명한 탄핵, 소추감 아니냐.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또 5시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흔한 얘기로 들이받는 그런 모습. 보니까 공소장이 33페이지인데요. 유영하 유영하 변호사의 그 반박문도 24페이지예요. 거의 보면 뭐 변론 요지서 같은 뭐 그런 내용이고 아주 상세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권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까지 이른바 그런 식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뭐 이 기업들이 협조를 얻어서 세웠던 각종 정책 강적 기구들을 갖다 설명하면서 결론은 이거죠. 검찰 수사 못 받겠다. 그 다음에 중립적 특검에 대비하겠다. 전 중립적이란 말이 굉장히 귀가 쫑긋 쓰더라고요. 이게 중립적이 무슨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을까.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 하야하라고 잠깐만 밀어 제끼지 말고 깨끗하게 탄핵이라는 표현 안 썼어요. 네. 합법적 절차라고 표현을 썼는데 탄핵해라. 그야말로 이런 거 있죠. 우리 보면 흔히 해서 달려오는 양기차. 어제 하루 종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검찰이 밥값을 했는데요. 아직 국민들은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공범 혐의로 대통령을 기소한 내용이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뇌물 혐의까지 계속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뇌물 혐의가 검찰이 수사해서 국민들로부터 거듭나는 그런 검찰이 될지 아니면 특검으로 이 뇌물 부분이 넘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통령과 청와대 반응이 보면 기가 막힌데 저는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을 본인이 임명한 검찰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은 것도 희한했지만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표현한 거에는 정치적 배경이 이미 있다. 무엇이냐면 특검이 임박해서 조사를 받을 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기 때문에 조사받을 수 없다. 내지는 특검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자락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강경 모드로 가서 탄핵 유발자가 되어서 탄핵 절차를 통해서 시간을 벌자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덕적 신뢰도 다 무너지고 정치적 정당성도 상당히 상실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제 검찰이 이 대통령을 공모 혐의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으로서 법적 지위마저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검찰이 발표했던 공모라는 단어 자체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의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오후에 밝혀진 공소장 내용을 보고 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적 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이 모금을 위해서 강제성을 동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그런 외면상의 외피상의 그런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용인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자신의 비서실세인 최순실 씨의 이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재벌 총수와의 독대에서 아주 압력을 넣었다. 지금 입에 떠올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친구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의 이 납품까지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어디까지 지금 이 추문이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자진 사퇴 말고 버틸 방안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은 거의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상과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찰 수사 결과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무고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대통령이 무고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99%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검찰의 이야기에 더 신뢰성이 강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국정 혼란을 수습하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인의 결단이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탄핵이라는 절차까지 한번 할 테면 해보라는 이런 식으로 버티기 작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만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이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정말 허탈하다고. 아마 지금 이제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이 얼마나 배신감과 허탈감에 지금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보다는 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그 대선 공약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꼭 한번 되새겨 볼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드는 게 이것도 이제 억측입니다만은 혹시 탄핵 소추 의결이 되려면 3분의 2여야 되죠. 제적 3분의 2, 네. 300명. 그러면 여당의 200명. 200명. 여당이 29명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29명의 의원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혹시 개별적인 작업을 통해서 29명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부분도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지금 전국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 그거는 너무나 많이 누차 얘기되어 왔기 때문에 재론하기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요. 좀 이 탄핵에 대해서 저렇게 탄핵해라고 나오는 게 그냥 허언이 아니고 그냥 허풍이나 이런 마지막 그냥 과장 이런 버티기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그런 추측까지 하면서 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까 지금 이제- 보면 좀 예. 궁금한 게 예. 지금 박 대통령은 선의로 그랬고 지금 청와대 측은 사익이 챙긴 거 없다. 최순실이 무관하게 사고를 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이 미르재단의 재단 운영이나 인선을 최순실 씨한테 부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어제 누구죠? 유영하 변호사 그 내용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개인 사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전경련과 협조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처음에 대수비죠. 10월 20일 대수비 발언 때부터 하나 바뀐 게 없어요. 대수비 발언에서도 이른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해서 내가 대기업들한테 부탁했다. 예전에는 관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왔지만 이제는 민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가운데 민관 가버넌스를 통해서 그리 했고. 그러니까 얼뜻 유영하 변호사의 그 24쪽짜리 읽어보면은 만약에 그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 선의로 했는데 내가 딱 찍어서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의 그 일방적 주장 갖다가 그걸 어떻게 다 믿느냐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어질 것이고 그에 앞서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세 가지만 짚고 싶은 게 아까 그 보면 검찰이 오랜만에 바꿔했다 하고 이제 우리 서영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진보 매체인 경향신문의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한마디로 죽어가는 대통령한테 칼을 들이대는 검찰이 여전히 막강한 대기업에는 이른바 충성맹세를 했다. 이런 표현이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현재 지금 검찰을 갖다 바라보는 아마 어떤 그런 시각도 있다는 부분을 하나 짚어두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꾸 중립적 특검이라는 중립적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을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한번 얼마 전에 한번 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가 아니 어떻게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특검법을 거부하고 실제 보면 2003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법안을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했고 거부권을 갖다 행사했고 그것이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제의를 거쳐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중립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것 하나, 특검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 또 하나는 앞서들 말씀하신 대로 특검 자체 두 명이 예를 들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국회에서 제의해서 확정을 지으면은 현재대로 두 야당이 두 명의 후보를 올리게 되면 그때 이 사람 원래는 3일 이내에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다 벌칙 조항이 없어요. 일종의 훈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을 안 하면서 이 사람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질질질 끌 가능성.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권부 쪽에서는 그렇다면 깨끗하게 탄핵을 해라. 탄핵 소추했을 경우는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뜻 탄핵의 카드를 못 뽑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세 번째 대란 대치. 아까 보면 천정배 의원이 얘기했던 벼랑 끝 전술하고 맞물리는 이야기예요. 흔한 얘기로 정치판 전체를 갖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러한 기간이 한 달, 두 달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영 대결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은 그 가운데서 무슨 활로를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의 덫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박지원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유도하는데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청와대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재가 임기가 끝나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네. 6명이 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명만 야당 추천은 한 명만 안 해버리면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면접이 줘버린다. 황교안 총리가 업무 수행을 하고 대통령 업무가 중지되면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죽서석 해주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안 하겠다는 거지.